네, 6.6의 마지막 부분에서 공부할 것은 임프라퍼 인테그럴의 컴패리슨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임프라퍼 인테그럴이 언제 수렴하냐 발산하냐를 공부를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피적분 함수의 엔티디리버티브 펑션을 계산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든 함수의 엔티디리버티브 펑션을 계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엔티디리버티브 펑션을 계산하지 않고도 임프라퍼 인테그럴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입 1에 대한 컴패리슨 테스트를 설명할 건데요. 사실은 타입 2에서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먼저 두 개의 연속 함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의된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더 크거나 같고요. 더 작은 gx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그림처럼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f가 g보다 더 크고요. g도 x축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a부터 무한대까지 fx의 임프라퍼 인테그럴이 수렴한다. 이 말은 a부터 무한대까지 이 f 아랫부분의 넓이가 수렴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g가 f보다 더 작고 x축 사이에 있으니까 a부터 무한대까지 gx의 임프라퍼 인테그럴도 수렴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1번의 대우 명제인데요. 아래 이 gx의 넓이가 발산하면 반대로 더 큰 fx의 넓이도 발산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a부터 무한대가 아니라 불연속점이 있는 함수에 대해서도 즉 타입 2에 대해서도 이 컴패리슨 테스트를 비슷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컴패리슨 테스트는 이 gx 또는 fx의 수렴성만 따지는 것이지 수렴하는 경우에 이 적분값을 구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컴패리슨 테스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x 나누기 x 세제곱 더하기 1 이 유리식이 1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했을 때 수렴하는지 아니면 발산하는지를 판단하여라, 결정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인테그럴이 수렴하더라도 이 적분값을 직접 계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 문제가 어려운 게 이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함수보다 예를 들어서 더 큰 함수를 찾았을 때 이 오른쪽 함수가 수렴하면 이게 이제 수렴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반대로 이 함수보다 더 작은 함수를 찾았는데 그 함수가 발산하면 이게 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쪽 부등식이 필요한지는 직접 여러 번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x 나누기 x 세제곱 더하기 1을 일단 이런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지금 다 양수고요. 1을 빼면 분모가 더 작아지면 이 값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1을 빼면 x 세제곱분의 x가 더 크고요. 그러면 x를 나누면 x 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6.6 앞부분에서 이 인테그럴은 p가 1보다 크면 수렴한다는 것을 이미 증명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p가 2이기 때문에 이 정적분 값은 수렴합니다. 그래서 이 식은 0보다 크고 이 함수보다 더 작은데 이 함수의 정적분이 수렴하기 때문에 컴패리슨 테스트에 의해서 이 가운데 있는 이 함수 역시 정적분이 수렴한다. 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적분 함수의 엔티디리버티브 펑션을 구하지 않고도 이 정적분이 즉 이 임프라퍼 인테그럴이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컴패리슨 테스트를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것의 정적분 값을 구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번 문제는 2의 마이너스 x 제곱승 이 함수의 0부터 무한대까지 임프라퍼 인테그럴이 컨버전트 함을 보이시오 그랬어요. 사실은 답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앞의 문제처럼 판단하는 문제보다는 더 쉽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이 피적분 함수는 엔티디리버티브 펑션을 찾는 것이 조금 어려워 보이고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어진 이 피적분 함수와 비슷하면서 즉 비교할 수 있으면서 우리가 엔티디리버티브 펑션을 구할 수 있는 함수가 2의 마이너스 x승이 있겠죠. 그래서 이 함수와 이 함수의 대소 비교를 위해서는 x제곱과 x를 비교를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가 1보다 작으면 x제곱이 x보다 작아서요.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이 함수가 이 함수보다는 크게 됩니다. 그리고 x가 1보다 클 때는 x제곱이 x보다 커서 다시 이 함수가 이 함수보다 작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컴패리슨 테스트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등식은 괜찮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희망은 이게 이제 수렴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등식은 반대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적분을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은 0에서 1까지 적분과 1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으로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를 먼저 보죠.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방금 앞서 했던 부등식이 이 2의 마이너스 x 제곱승보다 2의 마이너스 x승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 이게 더 큰데요. 이 함수가 수렴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적분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무한대 때문에 임프라퍼 인테그럴을 계산해야 되니까요. 1부터 t까지 2의 마이너스 x승의 정적분 값은 이것의 엔티디리버티브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기 때문에 1에서 t까지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승이 되죠. 이때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계산해 보면 2의 마이너스 1승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수렴하는 함수가 되기 때문에 컴패리슨 테스트에 의해서 이 함수 역시 이 구간에서 수렴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수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앞에 부분은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컴패리슨 테스트를 직접 사용할 수는 없지만 지금 보면 이거는 임프라퍼 인테그럴이 아니죠. 0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고 1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고 이 함수가 이 구간 전체에서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 앞서 배운 리만 인테그럴이 정상적으로 성립하는 식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인테그러블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분값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상수값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서는 이 함수가 연속이니까 수렴하고요. 이 뒤에서는 컴패리슨 테스트에 의해서 수렴함을 보인 것이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역시 이 함수가 전체 0부터 무한대까지 구간에서 수렴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섹션 마지막 예제입니다. 함수가 좀 복잡하네요. 1부터 무한대까지 임프라퍼 인테그럴이 이번에는 발산함을 보이시오 그랬어요. 발산함을 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함수보다 더 작은 함수를 찾는데 이 함수가 1에서 무한대까지 해서 임프라퍼 인테그럴이 발산한다. 네, 이걸 우리가 찾으면 되겠죠. 아무래도 계산이 2의 마이너스 x승이 조금 어려워 보이고 이건 항상 양수기 때문에 이걸 빼버리면 x분의 1이 이 함수보다는 더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서 공부한 것처럼 1에서 무한대까지는 x분의 1이 발산합니다. 그래서 컴패리슨 테스트에 의해서 오른쪽이 발산하기 때문에 원래 주어진 함수도 발산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문제와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가 부등식 방향을 예상할 수 있는 거고요. 첫 번째 문제처럼 가르쳐 주지 않는 경우는 오른쪽 왼쪽 부등식을 여러 번 시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컴패리슨 테스트 코멘트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이제 왜 필요하냐 이제 아마 궁금할 수도 있는데 fx가 gx보다 더 큰데 만약 gx가 양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g가 이렇게 한없이 작아져서 f는 수렴하지만 g는 오히려 정적분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두 함수가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만 우리가 컴패리슨 테스트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6.6절의 마지막 컴패리슨 테스트까지 공부를 다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